오늘 원픽은 뜨거워지는 태양광, 식어가는 2차 전지입니다.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인 UBS가 퍼스트솔라의 주당 순이익이 3년 안에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발 전력 부족 수혜 산업으로 태양광이 부상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태양광이 뜨거워지는 반면 2차 전지주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에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급락했던 2차 전지주. 지난밤 전기트럭 확대 기대감에 급등하면서 오늘은 하락세가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는 실적이 악화되고 일부 기업에서 대주주 물량까지 출하되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지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태양광이 AI발 테마에 올라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AI발 전력 수요 급증으로 태양광 산업은 어느 정도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오랫동안 소외됐던 태양광주들 본격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되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사실 주가가 정말로 핫하게 올라가고 기분 좋게 올랐던 적이 사실 없어서 사실 고민인데, 이제 사실 어제 올랐던 부분도 사실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퍼스트솔라, 그러니까 UBS에서 발표를 했는데 퍼스트솔라가 3년 뒤에 그 수익이 EPS 기준으로 374%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수요는 그 AI 데이터 센터발, 그러니까 워낙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게 태양광 쪽도 이제 성장한다라고 이제 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사실 중국이 워낙 저비용으로 공급이 엄청나게 이제 독점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에 따라서 보호무역에 대한 기준으로서 IRA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국을 좀 보호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에 따라서 당연히 미국에 대한 전력 수요는 중국을 배제한, 그리고 퍼스트솔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화솔루션도 수혜는 보겠지만 자국에 대한 이익이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 공급 자체가 수요가 워낙 폭증하다 보니까 공급이 효율적인 공급망,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생산 단가가 낮은 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 신재생, 가스 이런 쪽으로 다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태양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전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주가 체코 수출 기대감이 크게 작용 중인데, AI발 전력 수요에 따른 산업 확장 측면에서 본다면 태양광과 원전, 이 중 어떤 섹터가 더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저는 태양광보다는 원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주가의 바로미터는 실적이겠죠. 근데 실적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사실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우선 협상,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될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력에 있어서 그래도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원전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청정 에너지로 이제 소속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지역에 대한 부분, 위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사실 원전처럼 좋은 전력은 없거든요. 하지만 과연 여기서 저 원전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신규 원전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부분, 승인에 대한 부분, 어떤 지역도 자기네 지역에 이제 들어오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신규는 어렵지만 그동안 있었던 가동률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는 글로벌 기준으로도 가동률이 굉장히 점유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그 전력에 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텀, 실적이 안 된다? 모멘텀이 사실 뭐냐면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은 태양광보다는 좀 원전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보다는 원전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 또 최근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세 관세 인상에 국내 업체 반사의 기대감도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미국 점유율 현황은 어떤지, 향후 태양광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멘텀을 가장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이제 뭐 국내라고 하면은 태양광 업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OCI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 시장 진출하고는 지금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나왔고 올해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재고 부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재고로 쌓여 있는 부분이 거의 뭐 맥스 추정치긴 하지만 맥스로 이제 100기가와트까지도 쌓여 있다라고 봤을 때 미국 2년치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빨리 재고를 털어서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텀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한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 좋죠. 당연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그 전력난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사실 올해보단 내년이 나을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약간 고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 예를 들어 뭐 고금리 이러한 부분이 사실 설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요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런 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급증한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수혜는 받겠지만 네. 적극적인 투자는 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 트럭 확대 기대감이 지난밤에 급등을 했죠.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신축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반전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국내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의 실마리를 도저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격 반등의 신호는 언제쯤 나타나게 될까요? 저는 뭐 3분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본격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좀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2분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에 대한 부분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 이제 원자재를 구매하는 부분하고 이걸 이제 판매하는 부분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쌀 때 원자재를 구입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부담입니다. 결과적으로 2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올 초에 이제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급등했던 부분이 다시 트레일러 트럭이죠. 세미 생산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26년도에는 네바다에 년 기준으로 5만 대까지도 생산하는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지켜질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구체적인 시간을 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고 우리 기가팩토리 오스틴에 이제 기가팩토리 이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율주행을 위한 클라우드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과적으로 약간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했다라고 보고 사실 국내의 2차 전지주는 테슬라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테슬라가 많이 빠지면 안 될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올랐을 경우에는 오를 거에 대한 뭐 잘 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환되고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건 맞는데 이 속도 조절이 굉장히 오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주도적으로 턴을 기다리고 바닥에 많이 빠졌다라고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어제 에코프로머티가 2대 주주 블록딜 소식을 전하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제 급락후 오늘 반등에 나서나 싶더니 5%대 내림세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8만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일까요? 참 이제 주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심리랑 주가 투자했을 때 결과랑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당연히 많이 오른 거는 되게 부담이 되고 많이 빠진 거는 그래도 싸졌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진 주식이 더 빠지고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는 결과적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 2분기까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수급 상황으로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가 반등한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 돼서야 이제 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방향은 돌리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졌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모멘텀에 부각됐던 전해액, 전고체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좀 두드러진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2차 전지 소외 국면에서 좀 차별화된 모멘텀 기댈 만한 곳이 좀 없을까요? 최근 들어서 완성업체들, 그러니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투자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 그 소위 말하는 셀업체들, 국내 뭐 3사를 포함해서 셀업체들도 계속 지연이 있었고, 당연히 지연은 투자 심리뿐 아니라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도 한참 늦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적을 바로미터로 보는 주가는 당연히 실적을 바로미터로 하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셀도 안 되고 완성차, 뭐 전기차 안 되고 이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트럭 얘기도 했지만 기술적으로 안 됐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 보완하면서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가격도 낮추고 기술도 보완하면서 실생활에 좀 편리하게 오히려 이제 지금 내연기관보다 편리해야 사니까 아니면 가격이 더 싸야지만 전기차를 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돌파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기술이고 가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통형 뭐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분명히 이런 쪽으로 전환이 필요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기 마련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실적이 굉장히 좋고 뭐 셀업체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사실 이런 쪽보다는 셀업체에 대한 투자,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약간 뭐 이런 양극재에 대한 투자, 뭐 전고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전방 합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술 변혁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상한가 간 기업도 하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에너지주 내에서 황재수 지점장의 탑픽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텍을 가져오셨는데요. 수소 대장주로 좀 인식이 강합니다.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실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워낙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전자기 뭐 전력을 생산하는 쪽은 다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어느 게 먼저 앞서가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전기차에 말씀을 드리고 태양광 얘기했지만 이제 뭐 수소에 대한 부분 이런 다른 쪽도 말씀드리는 것이 좀 먼저 갈 게 어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 ESS에 대한 부분 굉장히 또 먼저 갈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라든지 시스템 이러한 부분을 영위하는 이제 비나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수소가 굉장히 셌죠. 그렇다고 수소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만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은 좀 보였거든요. 뭐 내일은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도 굉장히 뭐 기대감이 나중엔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돌아가면서 수급이 형성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전력에 관련돼 있는 쪽은 이제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태양광보다는 원전에 조금 더 빠른 기대를 거셨는데 그렇다면은 원전보다 또 수소가 더 빠르게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전은 당장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원전이 좋냐 수소가 좋냐라고 있어서는 사실 수소는 아직까지는 양산 체제를 막 갖춰서 이제 막 생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속도 조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바닥권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뜨거워지는 태양광, 식어가는 2차 전지를 주제로 황재수 지점장의 원픽, 비나텍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방 산업의 업황 추이 잘 따라가면서 종목별 차별화된 모멘텀 주목하셔야겠습니다.